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일부 지역에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나서는 걸 두고 논란이 일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2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기본사회 이념을 당 강령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하는 등 기본사회 연구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재론 가운데 미국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3년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실험의 결과가 최근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월 1,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4만 원 정도를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4월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시작했던 청년 기본소득이 7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만 24세가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 사업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도입해 도지사가 된 후에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었는데요. 성남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올해 예산안에서 이 사업을 뺐고 성남시의회는 내년부터 청년 기본소득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켰습니다. 그 대신 성남시는 이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창업 지원 등 지속적인 청년 지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의 시작인 청년 기본소득은 지급된 돈이 11%로 나타난 자기개발보다는 73%로 나타난 식료품 구매 등에 주로 소비돼 제도의 취지와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성남시가 지급한 상품권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20에서 30% 할인돼 거래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2019년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대돼 4년간 예산 6,800억 원이 배정됐지만 이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이 강화됐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도가 도입된 2017년 이후 5년 사이 경기도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명 이상 늘어나 청년 빈곤은 더 심화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효성 논란, 포퓰리즘 논란, 재정 악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실험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일부 지역에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2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기본사회 이념을 당 강령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하는 등 기본사회 연구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우선 인구 약 2만 7천여 명의 전북 순창군은 지역 농민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경 지역화폐로 농민 기본소득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평군 등 전남 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농민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인구 3만 명 이하의 작은 기초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의지가 강한 곳을 중심으로 연구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고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한 뒤에 그 결과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공동 검증하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제밖에도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주도로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담은 초안 마련 작업에도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 10조에 명시된 국민 행복 추구권을 감안해 기본사회를 누린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의 당대표 연임이 확정이 되면 당내 조직인 기본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오늘 공교롭게도 동아일보가 매우 의미 있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3년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실험의 결과가 최근 공개가 됐다는 것인데요. 이로써 막연했던 기본소득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와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21세부터 40세의 미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데요. 2019년 기준 가계소득이 연방빈곤선의 300% 이내인 중저소득층이 그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오픈리서치는 이 중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 지금 환율로 하면 우리 돈으로 약 138만 원을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들과 비교를 위해 나머지 2천여 명에겐 매달
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7만 원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3년 동안 실험이 진행이 됐고 그 결과가 이달부터 차례대로 발표됐다고 하는데, 자,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은 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일단 지출을 보니까 쟤들은 식료품과 교통비에 쓰이는 돈을 늘리고 더 나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부모님이나 친구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점, 기본소득 덕분에 사람들은 더 건강해졌을까? 또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일을 덜하게 만들었을까? 이 점이 가장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상식적으로 소득이 갑자기 더 생기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 것 같지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의외의 사실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받기 시작한 첫 해인 실험 참가자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그 효과는 두 번째 해부터 사라졌다고 하고요. 3년 차가 되자 오히려 실험군의 스트레스가 대조군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기본소득은 수명과 운동을 늘려주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기본소득이 건강을 증진시켜 병원 치료 횟수를 줄일 거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병원 입원이 26% 늘고 응급실 방문 확률이 10%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체 건강의 변화도 비교해봤지만 유의미한 향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게을러질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대조군과 비교해 근로시간이 주당 약 1.3시간 줄었습니다. 1년으로 치면 8일 정도를 적게 일했다는 것인데요. 저처럼 덜 일하는 걸 택하면서 실험 참가자들의 근로소득 역시 월 125달러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일을 덜 하는 효과가 20대 청년층과 한부모 가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일하는 대신 대학 교육에, 또 한부모 가정은 일 대신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따져봐야 하는 게, 아이를 혼자 돌보는 엄마나 아빠가 일을 덜 하게 만드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라는 점입니다. 과연 기본소득이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일까 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럼 남는 시간을 어디에 쓰냐일 텐데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에선 이 추가 시간 덕분에 사람들이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직장을 구하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죠. 하지만 실험에서 연구진은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자리 질이나 인적 자본이 개선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20대와는 달리 30대 실험 참가자에게선 교육이나 기술 훈련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창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실제 창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구팀은 완전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은 노동 공급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추가적인 여가에 높은 가치를 주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막대한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냐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기본소득을 실제 실험해본 결과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었다는 게 입증이 됐는데요. 가난한 이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그들의 삶을 일부 개선하고 약간의 휴식을 더해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각만큼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냐라는 것일 텐데요. 참고로 앞서 소개해드린 3년 동안 고작 1,000명에게 월 1,000달러를 주는 이 연구에 총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29억 원의 연구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땐 상상조차 어려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만약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지금 예산 한도 내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면 과연 1인당 최대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까요? OECD가 집계한 국민 1인당 연간 사회 지출 금액을 보면 한국은 연간 1인당 5,116.7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8만 원, 월 59만 원꼴입니다.
4인 가구이면 월 236만 원 정도가 되는데, 다시 말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연금, 출산 휴가급여, 노인대상 교통요금 감면, 저소득층 전기요금 감면 등등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을 전부 다 없애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통합했을 때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월 59만 원 정도라는 것인데요. 너무나 적죠. 자, 그래서 OECD는 2017년 연구에서 기본소득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역시 대규모 세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그 결과 대부분 사람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기본소득이 빈곤을 줄이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지 못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는데, 가장 가난한 계층 입장에선 기본소득보다는 현재 방식의 복지제도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종합하자면 기본소득 도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입증이 됐고, 더군다나 모든 국민에게 도입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드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왜 하려는 것일까요? 민주당의 달콤한 유혹에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국민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